레키쇼. 또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진입니다. 네, 전쟁 이슈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흔들림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증시가 확실히 강하긴 강한가 봅니다. 장 초반만 해도 오늘은 꽤 밀리겠다 싶었는데요. 결국은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코스닥은 지금 심지어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략 후강의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액티브 ETF 수급에 더불어서 이제 4월에 예정되어 있는 AICR을 앞두고 제약바이오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의 수급이 몰려들면서 코스닥이 힘을 내주고 있고요. 코스피도 그래도 조금씩 낙폭 줄여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랭킹쇼에서 최근에 문의가 많았었던 섹터가 있죠. 네. 이 섹터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AI 소프트웨어가 오늘 갑작스럽게 불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제약바이오들 힘을 내주고 있고 아쉽게도 2차 전지는 오늘 맞습니다. 오히려 그 전쟁 이슈로 인해서 원재료 이쪽에 뭔가 잡음이 끼어있네요. 그래서 좀 휘청하는 모습도 나와주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에 조금 더 오늘 빠지는 종목들은 낙폭 줄이고 상승으로 가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짜봐야 되는지 랭킹쇼와 함께 해결해 보시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함께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신청 가능한데요. 전화는 02325-8200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 번에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와주셨나요? 네, 오늘 초반부터 저는 이분의 인사가 눈에 띄었어요. 소킹님. 소킹님, 저희 방송 안 나왔는데 오늘은 더 멋지고 예쁘시네요. 저희 안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냐고요. 심지어 그 광고 돌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예지력이 좀 생기신 모양이죠. 오늘 소키님이 그 예지력으로 투자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화이팅 가자님이 미래를 보는 투자자라고. 진정한 토마토의 시청자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지원님도 오셨고요. 화이팅 가자님, 후리지아님, 선미님, 별친구님 또 다양하게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부산맘님 안녕하세요. 모찌 사랑님도 오늘 오셨네요. 네. 카야마 식빵님 안 돼! 차고행이 지수 이야기를 했다. 지수요? 무슨 지수요? 블랙핑크 지수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리고 리아님이 어리버리 하다 보니까 어느새 금요일이네요. 그쵸? 정말 이번 주 시장도 정신이 좀 없었잖아요. 사실 지난주가 더 정신없긴 했지만 지난주는 정말 흥미했죠. 맞죠. 그야말로. 그래서 그때는요, 그 충격이 위아래로 너무 세게 오다 보니까 오히려 길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는 그러려니 하면서 보니까 어느새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 공포의 극단은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이 완전하게 안정을 찾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초반부터 포스코 퓨처에 많은 분들이 오늘 낙폭이 깊어서 그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문의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포스코 퓨처는 사실 2차전지 대표주 가운데서도 크게 안 올랐었는데 오늘 얻어먹는 폭이 좀 있어서 2차전지들 걱정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D&D 파마텍 같이 오늘 이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습니다. D&D 파마텍, 리가캠바이오 이런 질주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문의가 들어옵니다. 네, 이제 부산맘님은 아직 3월의 절반도 안 갔는데 다음 주는 더 잘 올라왔으면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고생한 만큼 다시 힘을 받게 될 때는 또 급등세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별빛의 속삭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UYYTTT 님께서 13일의 금요일 괜찮겠죠? 그러네요. 오늘 잠깐만요. 13일의 금요일. 지난달에도 2월 13일 금요일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13일의 금요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그래요. 13일의 금요일 불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강병호님, 조이엄마님 너무나 반갑고요. 김지연님과 스노우 병준님, 수익내자님도 출석 체크해 주시네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훌쩍이면서 중독이 된 토마토 증권통을 보고 있다고요. 네, 황약선님도 오셨고요. 왕해바라기님, 차달티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리고 LNF도 역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힘을 좀 잘 못 쓰다 보니까
보니까 이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바로자산 운영 윤정식 상무와 함께 종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요청 많이 해주시죠. 온코니 테라피우틱스 진수 김님의 종목이고요. 와, 대우건설을 조이연바님도 그리고 고현희님도 네. 갖고 계시는데요. 고현희님은 특히 5년을 갖고 계시답니다. 와, 오래되셨는데요. 네. 자, 그리고 화이팅 가자님, 소킹님, 조이연바님 등 상무님을 또 반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W 라이크님, 아이고, 언제는 2차 전지가 힘썼나 하셨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이 찬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오늘 종목들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다신님은 LS 예. 머티리얼 대박이에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지원님은 윤정식 상무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되시라고. 자, 꾀꼬리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빨간 사과님도 인사를 활기차게 또 보내주시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윤정식 상무와 함께 본격적인 진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섹터 많은 분들 주목하고 계시죠? 먼저 네. 폴라리스 AI 가보겠습니다. 부자 엄맘님의 매수가는 2,4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거래가 엄청 터지고 좋은 기사가 나옵니다. 끌고 가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오픈 AI와의 협업 소식이 나오면서 폴라리스 그룹주 오늘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이 상승세 다음 주 그리고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상무님? 네, 사실 폴라리스 그룹주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폴라리스 AI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죠. 저점이 최근에 저점을 기록을 했어요. 1,200원 아래까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전 고점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 3,000원 위에서 움직였고, 4,000원 위도 잠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사가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많이 나빠지는, 물론 매출액도 조금 떨어졌고 적자도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만 주가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시장의 주목을 많이는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섹터였죠. 근데 이번에는 오픈 AI와 미국 헬스케어, AI 헬스케어 시장을 좀 공략한다, 협업 기대감, 전략적 파트너십 이런 기사들,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윗꼬리 아랫꼬리를 다 달았죠. 그러니까 윗꼬리 아랫꼬리를 다 달았다는 얘기는 밑에서 확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강하게 사는 매수 세력도 있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는 많이 올라갔구나 하고 단기적으로 매매가 들어와서 어제 매수가 들어왔던 물량들이 좀 매도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오늘 좀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차트상으로는 그리 나쁘진 않아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고요. 주가 크게 상승을 했고 양봉 2번 냈고요. 121선 살짝 아래에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121선 위로 갔을 때는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 소화의 시간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주가가 급등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닙니다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이 오픈 AI와의 파트너십, 협업 기대감이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차트상 그리고 거래 대금상 좀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럼 중장기적으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실적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실렸고 여전히 매수 세력도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 121선 넘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종가상으로 만약에 음봉을 낸다 그러면은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121선을 좀 넘어서는 양봉을 조금 더 길게 세우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럼 다음 주 초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폴라리스 AI 살펴드렸습니다. 오픈 AI와의 협력 소식. 자, 이런 가운데 그룹주들이 전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올 것 같긴 하네요. 네, 별빛님은 AI 관련주 엊그제 팔았더니 오늘 네. 잘 올라가네요. 조금은 아쉬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어제인가요? 그 얘기를 저희끼리 했었죠. 네. 채팅창에 요 근래 이상하게 AI 소프트웨어가 많이 맞아요.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요? 심리 지표라고 할까요? 채팅창을 보다 보면 그런 게 가끔 읽힙니다. 유독 이 종목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것 좀 봐주세요. 갑작스럽게 소외됐던 종목들이 진단 요청이 막 오잖아요. 네.
그럼 그쪽이 조만간 또 가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또 많은 예. 분들이 이건 왜 이렇게 안 갈까라고 그렇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주가의 움직임 흐름들이 심리 따라가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한 번씩 들어 올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미래님도 오셨습니다. HJ 중공업에 대해서 문의까지 남겨주셨고요. 정우님, 오늘은 치킨 가게 아니네요. 그래요. 라고 또 남기셨어요. 오늘 금요일 남은 시간 동안에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박보검님 오셨습니다. 박보검님. 상승파동님 너무 반갑고요. 네. 정효건님도 함께해 주시는군요. 네, 뚜비님도 오셨고요. 강병욱님도 에코프로 머티 오늘 정말 2차 전지 주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포스코 퓨처엠 얘기가 정말 많죠.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크게 오른 것도 없는 상태에서 좀 과하게 빠지는데 오늘 보니까요 그 배터리 소재 기업 신라와 그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있던데 실리콘 응급제 관련 키워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약간 좀 당황스러운 하락이어서 확실히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네요. 조이 엄마님도 예. 인내심을 또 한계 시험하는 것 같다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노승태님의 포스코 퓨처의 문의가 들어왔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볼게요. 네. 이 종목도 참 갈 듯 말 듯 하면서 안 그쵸. 가고 있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메타몽님의 매수가 68,000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코스닥 ETF 펀드에 편입됐다고는 하는데 왜 주가는 안 가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블랙핑크도 돌아왔고 네. 또 빅뱅 완전체 컴백도 앞두고 있는데 YG는 왜 이렇게 안 갈까요? 하이브만 움직이네요. 엔터주에서는. 네, 우선 엔터주들에 대한 분위기가 좀 전에 하이브 말씀드렸죠. 하이브 11일 날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왔는데 사실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 조금 올라온 거지 사실 하락한 부분들이 좀 더 많았고 하이브가 20일이죠. BTS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BTS라는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이 그룹의 컴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작년 말부터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문제는 하이브를 제외하면 지금 말씀드릴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SM이라든지 다른 이 엔터사들은 그렇게 주가가 좋은 모습들은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을 크게 좀 하지 못하고 있죠. 특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주가가 가장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YG 엔터 같은 경우는 빅뱅에 많은 기대를 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사들이 하이브를 제외하고 주가가 좀 덜 올라간 이유가 대형주들이 분위기가 좋을 때는 엔터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이런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모습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주목도를 좀 덜 받았고 기관이 매수를 하기에는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주가가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YG 엔터 같은 경우도 작년 실적은 좀 부진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 그렇지만 25년도, 26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죠. 이 빅뱅의 컴백입니다. 완전체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빅뱅이 20주년을 앞두고 이제는 월드 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빅뱅이 돌아온다. 그러면 사실 YG 엔터테인먼트가 2011년에 상장하면서 빅뱅이 YG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좋은 그룹들이 많이 생기면서 매출의 비중들이 좀 줄어들다가 버닝썬 사태가 터지면서 YG의 주가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들이 다 좀 많이 안 좋아졌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 YG를 대표했었던 빅뱅이 돌아오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26년도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YG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부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BTS가 컴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엔터주에 대한 투심을 조금 더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빅뱅이 월드 투어를 시작을 하면서 매출액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악화보다는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남아있다라는 이 점에서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적이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매수가 이상까지는 충분히 좀 조달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주가가 급락한 모습들이 9만 원 정도에서 한번 나왔었죠, 작년에. 근데 이 전 수준까지는 충분히 좀 조달 가능하다라는 이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를 봐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의 주가 움직임은 조금 답답할 수 있겠지만 길게 보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주까지 달려봤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이 종목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퓨처엠 오늘 그렇죠. 후보님은 추매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판타지 기사님은 네. SKI 테크놀로지 또 2차전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지영인 님도 그렇고 확실히 오늘은 2차전지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우님, 뭐죠? 뒤에 오타를 내신 건가요? 엔터테인먼트. 네. 말을 쓰다 마신 거군요. 자, 그리고 별빛님, 지금 지수가 깨진 지 꽤 오래됐어요 하셨는데, 그렇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저점이었죠. 5,400 이탈까지 나왔다가 맞아요. 쭉 다시 끌어올리나 싶었는데, 이거 다시 또 조금씩 밀려나면서 현재는 5,500 약간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네, 오나의 여리님도 오셨고요. 지영희님도 오셨습니다. 네. 이 종목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세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오늘 문의가요, 지금 두 분을 꼽아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 두 분 말고도 너무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거의 10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박미경님께서 일단 포스코 퓨처엠 22만 원이고요. 25% 비중. 오늘 낙폭이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노승태님 21만 4,800원. 역시 매수가는 아마 다들 비슷하신 모양입니다. 근데 비중이 이분은 40%네요. 손절을 할지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볼 텐데요. 자, 사모님, 포스코 퓨처엠 사실 오늘 호재도 들려오는 것 같던데 이상하게 낙폭이 너무 큽니다. 그동안에 다른 2차전지주들에 비해서 크게 올라가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건가요? 네, 우선 이 포스코 퓨처엠이 2차전지 반등할 때 반등을 하긴 했는데 좀 시원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까지는 좀 아니었죠. 물론 이제 작년 10월 달 보면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사실 1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 60-70%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좀 횡보하는 박스권 움직임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좀 하락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큰 하락이 몇 번 나왔어요. 25만 원까지 다시 갔었다가 여기서 음봉을 길게 두 번을 맞고, 오늘 같은 경우 한 번 더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좀 하락이 좀 무서운 이유는 이평선을 다 깨고 좀 내려왔다라는 점이고, 다른 2차전지주들의 하락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2차전지 소재주보다도 하락폭이 더 깊다라는 점이죠. 수급적으로도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다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차트상으로 우선 살펴보면 17만 5천 원 정도에서 바닥권을 좀 형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17만 5천 원 그러면 지금보다도 한 10% 정도는 더 하락을 하는 상태죠. 추가적인 하락이 여기서 10%가 더 나온다 그러면 더 너무 좀 깊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평선에서 지금 121선을 잘 지지하면서 갔거든요. 주가가 좀 하락하더라도 61선에서 한번 지지를 해주고,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21선에서 금년 1월달 같은 경우도 121선에서 주가가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했었고, 최근에도 주가가 떨어졌을 때 3월 초에도 121선 지지하고 올라갔었는데, 오늘 사실 121선을 깨면서 내려왔다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거든요. 지지선을 보통 형성을 할 때 121선을 먼저 형성을 하고요. 조금 더 강하게 한다 그러면 201선을 많이 형성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121선을 깨고 내려왔다라는 점. 그리고 수급을 살펴봤더니 수급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신, 연기금만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살펴보면 2차전지 오늘 소재주 그리고 셀업체들 다 주가가 좋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한번 받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업체와 이 배터리 신소재 기술을 같이 개발한다, 이런 부분들이 호재라기보다는 그만큼 미국에 있어서의 분위기가 단독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점이 포스코 퓨처엠에 같이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물을 타신다, 추가적인 사실은 차트상만으로는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수하신다 그러면 17만 5천 원을 지지하고 양봉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1월 12일에도 17만 5천 원 이 부근에서도
지지를 하고 양봉이 한번 나왔거든요. 이런 모양의 차트가 좀 나온다. 이런 부분이 관찰이 될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요. 지금같이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실렸고 음봉 길게 나오면서 지지선 121선도 깨고 내려왔는데 외국인 기관이 다 판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모양이 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매수는 17만 5천 원 지지를 확인하고 양봉 나오는 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랭킹 1위와 2위는 반도체 투톱입니다. 그런데 파란불이 들어와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나란히 2.4%대 밀립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8만 3,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90만 7,500원, 90만 원을 약간 넘는데 그칩니다. 자, 그리고 랭킹 3위와 4위는 이 원전 관련된 대표 종목들이죠. 미국의 원전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우건설 특히 폭발적인 상승입니다. 21% 급등을 해주면서 12,680원,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주죠. 2.6% 상승하면서 10만 6,200원입니다. 이미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쪽도 신고가 멀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5위에 기록되어 있는 종목이 SK 이터닉스입니다. 중동 사태가 불거지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죠. 이쪽 주가 흐름의 탄력을 받습니다. SK 이터닉스 오늘도 5%대 견조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4만 원 코앞이죠. 39,300원. 오늘 또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자, 그럼 상무님과 함께 바로 이 종목이죠. 요새 핫한 SK 이터닉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르게 주가를 올려내면서 순식간에 4만 원대 오늘 올렸다가 왔습니다.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인데 신재생에너지 특히 SK 이터닉스의 탄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상무님,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해낸 SK 이터닉스 오늘이 끝인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여력이 남았나요? 네, 우선 SK 이터닉스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죠.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에너지, 전기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왔죠.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전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당장 발전소를 많이 짓기에는 쉽지가 않고 비교적 빨리 지을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고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발전소 좀 더 빨리 지을 수 있죠.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는데 원전을 짓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10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원전까지 가기 전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최대한 좀 버텨주고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ESS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SK 이터닉스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SK 이터닉스의 분위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의 1년 정도가 2만 원 정도에서 주가가 움직였던 모습들이 2만 원에서 주가 크게 올라가면서 이제는 4만 원 위에까지도 장중에 좀 도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금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20% 이상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데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많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주가가 2배 상승하는데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틀 동안 주가가 약 한 35% 정도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점. 그래서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사업도 상당히 좋고요. 실적도 좋아지는 건 좋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상승했다라는 점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일정 부분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정이 나올 때 조금씩 물량을 담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맞고요. 산업의 흐름과도 맞고 수급상으로도 기관이 조금씩 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 비중 축소, 중장기적으로는 조정받을 때 조금씩 담아가시는 전략 따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로 곽광받고 있는 SK 이터닉스입니다. 단기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단기로 봤을 때는 조금 덜어낼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역시나 위로 또 향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반사 수혜를 받고 있는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화이팅 가자님, 와, SK 이터닉스 언제 저렇게 올라갔지? 그쵸. 2만 원대에서 구경하셨다고. 네, 지금 나다신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LS 네.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진짜 사실 굉장히 소외가 되어 있었던 종목들인데 한 번 탄력 받으니까 뭐 쭉쭉 올라갑니다. 요즘에 이런 차트 흐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소외가 많이 돼 있다가 이제 내 차례야 이렇게 외치면서 솟구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또 박보검님은 예. 인터배터리는 행사명을 안티배터리로 바꿔야 된다. 행사 시작 이래 예. 2차 전지가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또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타이밍이 이렇게 좀 아쉬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하필 그 행사가 부각되기는커녕 중동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다른 안 좋은 이슈들로 다 이 호재들이 덮여버리니까요. 오히려 고전을 하고 있는 2차 전지주들의 흐름. 그래서 오늘 채팅창에 가장 많은 비중은 2차 전지주들 그 중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이 좀 차지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진단하는 사이에도 많은 댓글들이 오고 갔고요. 네, 박보검님께서 맞아요. 차고엔 진짜 속상합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카이마 식빵님 자격증 책에 써있던데 신재생은 기저전력으로 쓸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도 한번 또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네, 그러면 예. 다음 종목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용 의료 섹터로 한번 가볼까요?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죠. 휴젤입니다. 버티기님의 매수가 27만 원이고요. 예.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휴젤도 참 시장에서 어느새 이렇게 소외가 됐습니다. 네. 20만 원 선도 위태로웠고요. 현재는 20만 원 중반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수가 부근까지라도 좀 올라오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좀 상승할 때까지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상무님, 휴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휴젤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이 보톨리늄 톡신, 보톡스 종류들이 여러 가지 좀 많이 나왔었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경쟁 제품들도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분명히 이 제품들도 각각의 제품들도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개별적인 성장 속도가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그리고 작년 여름부터 주가가 좀 부진했었던 이유는 이 피부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들이 이 보톡스와 같은 이런 제품들보다는 다른 쪽으로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관심도가 더 많이 쏠렸죠. 뭐 비만 같은 이 다른 쪽으로 좀 더 많이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회사는 사실 나빠지지 않았거든요. 매년 매출액이 성장을 합니다. 22년도에 2,800억, 23년도에 3,200억, 24년도에 3,700억, 25년도에 4,200억.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영업이익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분명히 회사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주가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성장을 주가가 반영을 했는데 시장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22만 원 정도에서는 22만 5천 원 정도에서는 바닥권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바닥권이 만약에 뭐 깨진다 그러면 회사에 무조건 악재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으로 뭐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22만 5천 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좀 바닥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요. 25만 원에서는 매물 소화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평선이 25만 원에 다 모였고요. 매물들이 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25만 원, 뭐 굉장히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25만 원에서 일정 부분의 물량을 소화한다면 27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도달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좀 점수를 주시면서 오를 때까지 좀 조급한 마음 말고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휴젤 살펴드렸습니다. 지난해 한 여름쯤까지만 해도 무시무시하게 잘 갔던 종목인데 그 뒤로 힘을 많이 잃었죠. 아무쪼록 상무님의 이 내용들, 진단 내용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휴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선님이 쉘휴젤이라고 그래요. 또 남겨주셨어요. 좀 쉬어가는 구간인가 봅니다. 네. 자, 그리고 2차 전지 얘기 자꾸 나오는데요. 소킹님, 에코프로 빔이 최근에 개인이 너무 많이 붙었어요. 털어내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확실히 오늘 코스닥에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좀 쏠리고 있죠, 이쪽으로. 네.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두 형제가 조금이 빠지는 것 같고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포스코 퓨처엠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쪽이 급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식고 있는 오늘 하루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인터배터리에 대해서 카야님이 또 코멘트 하나 남겨주셨고 그렇습니다. 행투님은 창호 삼촌 어제 네. 밤샜어요? 눈이 쏙 들어갔는데요? 라고 이게 남겨주셨어요. 제가 또 할 말이 있죠. 그 밤을 샌 게 아니라 네. 그 어제 잠깐 저희 얘기도 했지만
제가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게 원래 저는 똑바로 누워서 못 자거든요. 무조건 옆으로 돌아서 새우잠을 자는데 요즘에 왠지 모르겠어요. 어깨가 양쪽이 다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자면은 잠이 또 안 들어요. 아파서. 똑바로 자려고 하면 불편해서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도 1시간마다 한 번씩 잠이 깨요. 그래가지고 잠을 깊게 못 잡니다. 그게 이제 참기 너무 힘들어요. 혼자 오래 주무셔가지고 네. 얼른 이제 결혼을 하셔야겠다.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 껴안고 자는 뭐 베개 긴 필로우, 거 네. 그런 거라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뭐 생일 때 되시면 바디필로우 한번 저희 이제 여자 앵커들끼리 네. 여자친구를 만들어드리진 못하니까 필로우라도 한번 선물을 드릴게요. 아니요. 다 같이 소개팅 주선해주세요. 아, 네. 다음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세요. 네. 바로 대우건설입니다. 아, 그래요? 네. 고현희님은 보유한 지 5년째라고 하시는데요. 매수가 8,950원에 비중을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조희연마님은요 5,700원 10% 비중이신데요. 자, 대우건설 오늘 주목이 되고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무려 20% 넘게 주가를 확 끌어올립니다. 사실 이미 많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이 정도의 급등세가 나오다니 와 놀라울 정도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해도 뭐 주가를 3-4배씩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우건설 여기서 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대우건설입니다. 아, 대우건설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이 원전 관련된 모멘텀으로 요즘에 언제 이렇게 올라갔을까 싶을 정도로 강하거든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모두 다 원전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국내 건설 경기는 서울은 어느 정도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방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 관찰이 좀 덜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 그래도 서울은 대형 건설사들 위주라 선방은 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형 건설사들도 성장을 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성장성이 좀 더 강화가 된다라면 국내 주택 경기 굉장히 좋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해외 플랜트라든지 해외 원전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받았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좀 아쉬웠었다가 원전 모멘텀에 굉장히 좀 강하게 부각이 되는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유가가 급등을 했죠. 유가가 급등을 했다라면 이제는 이 기름을 좀 덜 사용하고요. 다른 전기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전기에 대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좀 더 대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분위기가 좋을 것이다. 호재를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면서 대우건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우건설보다는 상승폭이 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대우건설의 장점은 그거죠. 현대건설이 올라갈 때 대우건설은 좀 못 올라갔죠. 현대건설은 이 25년도 초부터 주가가 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25년도 5월 달에는 좀 더 본격적인 급등, 그리고 금년 들어서도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뭐 한 7만 원, 8만 원 정도에서 16만 원까지 2배 정도 상승을 했지만 이전의 상승까지 합치면 이 5월 달 정도에 한 4만 원 정도라고 친다라면 4배 정도 상승을 했죠. 근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그 상승을 경험을 못 했거든요. 작년에 큰 상승을 경험을 못 했었다가 금년에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 4,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둘 다 원전 모멘텀입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실적보다는 모멘텀, 뉴스가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 모멘텀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분명히 원전에 대한 수주가 나올 때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모두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중동 유가에 대한 급등으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각 나라들 모두 다 좀 더 크게 느꼈기 때문에 수주가 나올 가능성도 조금이라도 더 커졌겠죠. 그렇지만 이 실적으로 지금 당장 반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아직 못 봤다는 점이 좀 허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빠르게 좀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우건설 이 4,000원에서 10,000원 올랐어도 지금 2달 만에 10,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게 오른 거죠. 근데 이게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더 올라갔죠. 2달 동안 주가가 3배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국내 부동산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은 낮아요. 대형 건설사들에게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은 낮은 상태에서 원전 모멘텀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죠.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윗골이 좀 더 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매물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더 긴 호흡이라면은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랭킹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기술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 25,000원 선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요. 원전 이번에 핵 폐기물을 앞두고 이철 소식에 계속해서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24,37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는 AI 데이터 센터용 울트라 커피시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26%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23,650원 선 지나갑니다. 이번에 MWC 이후 6G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통신장비주가 단기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대한광통신은 오늘 4%대 조정 흐름 나타냅니다.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오늘 급등했던 현대 ADM 현재는 윗골이 달고 1%대 상승하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 등 오늘 제약 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도 9%대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리가캠 바이오에 대해서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에 편입된 일부 바이오 종목들, 이제는 4월 AACR까지 모멘텀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도 19만 원 선을 뚫어내고 이제 다시 한번 20만 원 선까지 안착을 했는데요. 이 상승세 4월까지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상무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좀 불안하고 반도체가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오지는 못했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리가캠 바이오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리가캠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리가캠 바이오로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면 사실 리가캠 바이오의 실적만 놓고 보면 실적은 안 좋아요. 적자가 굉장히 심한 기업인데 근데 바이오 회사는 실적만으로 평가하면 안 되죠. 바이오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면 좋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바이오 회사는 실적보다는 기술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이 리가캠 바이오가 한방을 보여줬습니다. 얀센에 대한 조단위 기술 수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는 흑자 전환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죠. 26년도에 일부의 마일스톤을 좀 수치할 것으로 보여지고 약 한 2, 3천억 정도의 마일스톤을 수치한다라면은 흑자가 전환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기술력이 이제는 이 열매를 맺었고요. 이 열매를 수확을 하는 단계가 26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년도에 기술 수출이라는 열매를 수확을 하면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나무를 처음에 심고요. 가꾸기 위해서 열매도 안 열렸는데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물도 주고요. 거름도 주고 잘 돌봤습니다. 이 돌보는 시간을 몇 년을 겪었고요. 그러면서 열매를 수확해서 이제 파는 시기가 26년도가 됐고 열매를 팔면서 이제는 돈을 버는 그런 시기가 됐죠. 새로운 신약에 대한 기술 개발들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돈이 들어오는 흑자로 전환되면서 신약 개발 같이 한다. 이제는 선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죠. 적자였다라면 계속 돈이 들어가기만 했기 때문에 돈을 넣을 때에 이 돈을 사용할 때의 그런 부담감, 새로운 기술 수출을 그러면서 돈이 들어올 때까지의 이런 불안감들이 좀 남아 있었을 텐데 금년에 돈이 들어오는 건 거의 확정적인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에 상당히 많이 접어드는 그런 상태였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은 많이 올라갔었던 반도체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에 있는 주도 섹터가 반도체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반도체 장비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 바이오 쪽이 또 한 축의 기둥을 차지해야 되는데 반도체 쪽이 너무나도 강하게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수급이 좀 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나머지 한쪽 기둥인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갈 수 있는 환경들도 조금 더 유리하게 갖춰져 있다라는 점. 그래서 환경도 긍정적인 상황이고 이 리가캠 바이오 자체적인 이 재무 상황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는 3월 이후, 4월 이후까지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 지금 리가캠 바이오죠. 오랜만에 정말 급등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리가캠 바이오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리가캠 바이오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장은 조금씩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또 계속해서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대응 전략을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셨던 상무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나요? 네, 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가볼까요? 가나요? 네. 자, 그러면 상무님 보내드리기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진단하는 거 참 오랜만인 것 같은 종목이거든요. 반도체로 가볼게요. 장금자님의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31,594원이고요. 비중 19%. 추가 매수하면서 2년 넘게 보유 중이시라고요. 4만 원에 매도해도 될지 이 목표 주가를 이렇게 잡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알아볼게요.
상무님,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제 탄력을 조금 받는 것 같긴 한데요. 4만 원 정도 가능할까요? 네, 우선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놓고 보면 오로스 테크놀로지 반도체 노광 장비 회사입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크진 않고요. 근데 매출액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25년도에 적자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섹터가 금년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섹터죠. 이런 부분들 긍정적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투신이 좀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좀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 3천억이 작은 종목은 아닙니다만 오늘 상담을 해드리는 주요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죠. 그리고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편이죠. 제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50%가 넘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유통 물량은 30% 정도밖에 되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유통 물량이 작은 상태에서 그럼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변동성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섹터는 긍정적입니다만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33,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 천천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4만 원은 이전 고점이죠. 사실 이전 고점까지 가면 여기에서 물량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좀 빠르게 접근하시기보다는 3만 원, 3천 원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들을 좀 보시면서 좀 분할해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분할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으니까요. 오늘 함께 해주신 상무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속을 바꿀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창호행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카야님 한마디 해주시죠. 카이마님, 아니, 죄 잘못 네. 없다고요. 저는 결백합니다. 근데 이게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데, 네. 그 요즘에 오후장에 참, 이게 안타깝죠. 좀 편하게 남은 시간을 보면 좋을 텐데, 이번 주에는 거의 내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가주다가도, 오후장 들어서 막판 전에 한번 아래로 쿵 한번 박았다가, 그리고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짧게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니까 예측이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거 대응하기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장님이 벌써 또 일주일이 끝나가네요. 다음 주에는 시장 상황이 나아져서 다들 봄 날씨처럼 계절가 네.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라고도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날씨가 따뜻해지긴 했지만 미세먼지 같은 것도 좀 있고 흐릿흐릿하잖아요. 네네. 다음 주에는 따뜻함 플러스 아주 화창하고 깨끗한 날씨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 어떻다고요, 피디님? 좋음. 좋음이래요? 오늘 날씨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뿌해 보이는 것도 좀 있긴 하던데요? 약간 눈물이 앞을 가리시는 거 아닐까요? 내일 화이트데이예요, 또. 그렇군요. 네. 어쩐지 뭔가 세상이 흐려 보인다 했어요. 내일은 하루를 지워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 또 남은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두 번째 전문가님 연결해 볼게요. 네, 토마토 투자 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 토마토 투자 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살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문의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김봉만 전문가의 진단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신청 받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채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와 함께 유튜브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독종에 치는 분들 많이 눈에 띄고요. 카야마 식빵님, 그래요. 수질코가 오늘뿐만 아니죠. 네. 요즘 들어서 공격력이 좋아졌어요. 야, 이제 그냥 제가 이제 방송 외에도 예. 이제 제가 SNS로 보내고 있습니다. 공격을. 어제 저는 소소하게. 그냥 아주 보내버리는 걸 뭐 하나를 게시물을 띡 하나 보냈는데 네. 진짜 마음의 상처가 올 뻔했거든요. 네, 그래도 저도 방어력을 좀 더 키우도록 할게요. 네. W 라이크님 수지 왔어요 하면서 굉장히 친숙하게. 네. 자, 그러면 바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할 종목은요. 고냠미님.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시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오늘 앞서 퓨처임도 봐드렸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볼까요? 77,000원의 매수 가격,
25%의 비중이십니다. 사람 있어요. 쭉쭉 떨어져서 무사버용 기다리면 될까요? 포스코 오늘 퓨처엠이 특히 많이 떨어졌는데 인터내셔널도 낙폭이 꽤 있습니다. 6%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에 꽤 많이 올라왔었는데 오늘 낙폭이 꽤 있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 방향이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오늘 문의가 좀 많은데요. 인터내셔널을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가다가 오늘 낙폭이 좀 있어서 약간 두려워지기도 하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떻습니까? 뭐 퓨처하고 지금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고요. 저점에서 지금 다이렉트로 거의 8만 5천 원까지 올렸죠. 5만 원 저점 찍고 나서. 예, 그래서 단기 일단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뭐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뭐 지금도 아직 비싼 건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뭐 유가 관련해 재료가 지금 반영돼서 단기 급등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그다음에 주가를 이제 일봉 보시면은 지금이 그 약간 중기 일봉으로도 추세 저항 구간이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8만 5천 원 돌 8만 원이 원래 그 저항 구간인데, 예, 요 트렌드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살짝 그 슈티 나왔던 겁니다. 8만 5천 원 나이까지. 예, 여기 요 레인지 상단까지 올리고 여기 하단은 이쪽은 언더, 이쪽 오버스팅. 그러니까 당분간 여기서 단기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는 주가가 아직도 뭐 하방보다는 상방 쪽에 자리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월봉 보시면은 그 최고점이 이제 96,000원인데 제가 이제 항상 그런 말 드리죠. 최고점 대비 주가가 오른쪽 어깨 라인까지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면 뭐 개별주뿐만이 아니고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뭐 중소 개별주 같은 경우도 거기서는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차익 매물이.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윗꼬리 아랫꼬리 달고 지금 캔들상으로 이렇게 마감할 것 같은데요. 거래가 지금 3개월 연속 크게 출해 안 되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고점에서 완전히 지금 물량이 털렸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퓨처엠 좀 개인적으로 좀 중기로 가져가시면 최고점 뭐 96,700원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냐 중기냐가 이제 문제고, 단기는 이제 9만 원 돌파가 중요한데 만약 이후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터징이 나오면서 주가 이제 상방으로 올라갈 때 9만 원을 돌파 못한다 그러면 그 라인에서 한번 일부는 좀 차익해 주시고 한 10% 전후, 예, 그 정도 물량만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는 기본적으로 뭐 신고가 일단 패턴이 나오고, 또 올해 이제 유통 관련 종목들이 좋을 겁니다. 유통 관련 기업들, 이 기업도 이제 업적으로 본다라면은 뭐 유통이죠. 상사 관련주. 그래서 중장기는 한 2, 3만 원 정도까지 길게 보신다 그러면 그 구간까지 홀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장기로는 12, 3만 원 정도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죠.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봤고요. 예. 지금 또 종목 진단 신청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2차 전지만 올라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확실히 이쪽 걱정이 다들 되시는 모양입니다.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뭐 DX도 올라와 있고요.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금 코스닥의 시총상에서는 제약바이오 위주로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도 남겨주신 모양이고요. 에코프로 뭐 BM도 와 있습니다. 네, 게다가 그렇습니다. 뭐 장비 대장주인 PNT, 셀 대표업체인 삼성 SDI까지도, 와, 진짜 지금 들어오는 요청은 뭐 거의 99%가 2차 전지로 많이 좀 쏠려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소킹님, 찌글찌글 버티겠습니다. 라고 네. 또 남겨주셨고요. 곤양고면님도 쉼털 엉뿔로 홀딩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2차 전지의 투버지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 하나 꼽아서 살펴볼 텐데요. 네. 판타지 기사님의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39,050원이고요. 10% 비중. 이 바닥인 것 같아서 추가 매수하려는데 어떤가요? 단기, 중기,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SKI 테크놀로지의 현재 주가가 22,000원입니다. 매수 가격에서 정말 많이 떨어진, 그러니까 매수하신 지도 오래된 거죠. 참 SKI 테크놀로지는 2차 전지 중에서도 바닥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김용건 전문가님, 오늘 뭐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해서 많은 2차 전지 종목들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그중에 한 가지 SK 아이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는 이유도 간단히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 SK 아이테크 같은 경우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일단 적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이제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증권사에서 대부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이미 했고요. 뭐 그런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주가에 지금 현재 이제 반영되고 움직이는 것이고, 아이테크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적자 폭은 감소하는데 뭐 연간 기준했을 때는 지금 뭐 올해하고 내년까지도 적자 폭은 지금 감소하는데 그런 적자가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추가를 지금 이 기업을 한다기보다도 우선은 놔두고 이 기업은 다른 쪽 뭐 대표 관련 기업들 포스코 피치엠 오늘 지금 많이 좀 누르는데요. 오늘 사실 하는 게 아니고 대표죠.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머티, 뭐 홀딩스, 뭐 LG학 이런 쪽 먼저 보시고 SDI 포함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들 기업들이 이제 살아서 움직일 때 그때 이제 조금 더 주더라도 매수하기 낫겠죠. 예. 개인적으로는 그 작년에 저점이었던 그 19,300원 저점인데 뭐 이 단가까지는 깨지 않겠죠. 그 당시는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바로. 근데 이 기업이 이제 먼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선발 기업들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그 자금 가지고 우선 선발 기업들을 먼저 매수해가지고 일부 수익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을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순수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표 기업들이 지금 이번 달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포스코 피치엠 같은 경우는 오늘 미국 무역 협회에서 원래 이제 올해 관세를 160% 지금 한 35% 40%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극제 관세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올해 한 160%까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그 ICT에서 이제 그게 부결됐어요. 부결. 예. 그래서 그 실망감 때문에 주가 좀 미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그것도 관세 작년에 뭐 부과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주가 오른 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응급제 같은 경우는 지금 90%가 중국에서 일단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 그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도 중국 응급제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피치엠이 이제 인조 흑연을 만들어서 응급제를 이제 생산하게 했는데 그 캐파를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중국 그 흑연의 관세를 지금 160% 부과하게 되면 배터리 단가도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관세 부과를 지금 보류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오늘 포스코 피치엠이 밀리고 있는데 저는 요거 악재가 뭐 길게 가지는 않는다 봅니다. 오늘 지금 물량 해소되면 다음 주라든지 반등에 들어올 거라 보고 있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SK 아이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를 하지 마시고 다른 대표 관련 기업들이 터닝이 나온다 그러면 그쪽에 지금 밀렸을 때 대표 관련 기업들 매수했다가 거기서 수익 내고 그 이후에 이제 물타기를 하자는 얘기죠. 오늘 한 10% 정도. 아마 4월 이번 달까지는 뭐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종목군들도 좀 급등락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3월 정도 지나서 주총 끝나고 1분기 실적이 LG 엔솔을 비롯해가지고 대표 관련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요. 원래 제조업체 같은 경우가 반도체도 원래 안 좋은데 워낙에 이제 올해 같은 게 예외죠. 예, 그래서 3월 지나고 나면 이제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4분기하고 1분기보다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뭐 LG 엔솔, 뭐 LG화학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4월부터는 2분기 실적 보고 아니면 3분기 실적 보고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 주가 좀 변동성 있으면서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2차 전지는 전혀 그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보시고 제가 어제도 공개 방송에서 그런 말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타이밍이 문제라는 타이밍. 작년에 뭐 저점 깨고 오면서 막 그렇게 밀었을 때도 우리 그 독점 패밀리분들 눈 하나 깜빡 안 했는데 여기서 조금 흔든다 가지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테크 같은 경우는 물타기 할 자금 가지고 다른 대표주를 매수를 하셔서 거기서 수익 내고 나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물타기를 하는 전략으로 다음 달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게 홀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기상도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불안 요인들은 여전하고 코스피가 꽤 밀려나고 있습니다만 증권가의 섹터별 전망만큼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 하향 리포트가 하나도 나오질 않았죠. 전부 목표가 상향인데요. 산업재에서 목표가 상향이 5개, 나머지는 1개 내지 3개 정도 상향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섹터별 전망은 긍정적으로 화창한 날씨를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특징주 3가지를 꼽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삼성전자부터 보시죠. 하나증권의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증권가의 이익 전망치 계속 높아집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229조 원으로 상향한다는 분석이고요. 여기에다가 밸류업과 주주가치 환원 정책도 기대가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목표 주가는 25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30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원전 대표주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KB증권의 분석이고요. 대자가 빠졌군요. 대형 원전 주기기 수주의 가시와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돼서 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가스터빈의 수주 추가 확보에 대한 기대감, 또 SMR의 점진적인 안정적인 기대감까지 이렇게 기대 요소들이 많다는 겁니다. 목표 주가 11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주는 현대 GF홀딩스입니다. BNK투자증권의 분석이고요. 이 자회사의 구도 변화에 따라서 자산 가치의 재평가, 이에 따른 기업 가치 재고가 가능하다는 분석이죠. 종전에 목표 주가는 11,000원이었는데요. 목표 주가가 2만 원으로 정말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볼 텐데, 원전 대표주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대장주의 흐름이 최근에 아주 좋습니다. 다른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지만 아주 이 묵직한 두산 에너빌리티 전혀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는데요. 신고가까지 단숨에 돌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13만 원, 14만 원, 그러니까 최고점이 14만 원이거든요. 그 전에 2007년도 최고점이 14만 6천 원인데, 일단 월봉을, 그러니까 저는 4월 달도 뭔가 이제 종목별로 좀 변곡점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두산 에너비처럼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이게 십자형 캔들이 나오면 뭔가 이제 그 고점에서 큰 변곡점을 예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 어깨까지 지금 올라왔잖아요. 최고점 대비해서. 증권사에서 지금 얘기한 것은 13만 원, 14만 원. 다음 달에 땡긴다 그러면 최고점까지 한번 터치를 할 거라고 보는데, 밑에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이제 가져가시고, 이후에 이제 9만 원만 이탈 안 하면, 신규로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다음 달까지 보시되, 기존의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신규면서는 다른 쪽으로 보는 게 낫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대표주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있고 원전주로 관심이 상당히 쏠리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나르샤님도 안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슈팅님도 오셨네요. 네, 슈팅님 함께해 주시는군요. 긍정의 쿤님 반갑고요. 네. 그런데 아까 저희가 2차전 지주들 이야기하면서 포스코 퓨처엠도 언급을 해드렸죠. 그런데 끝까지 오늘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랭킹쇼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하잖아요. 이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특정 한 종목 얘기가 끝까지 그렇죠. 계속 나오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 예.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인데 급락해서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원슛님께서는요. 지금 이분이 슈팅님이세요. 슈팅님이세요? 네. 바뀌었어요, 이름이? 네. 낮술 한잔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계시다고요. 와, 이런 가운데서도 좀 참석을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봐야 되는데요. 네. 이 종목도 참 고민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진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증시 계속 이렇게 최고점 찍는 와중에도 소외되어 있죠. 네. LG 생활건강입니다. 이키키님의 매수가 38만 1,000원에 비중도 30%, 매수가와 비중 모두 높습니다. 네. LG 생활건강 한때 화장품 대장주 품격을 보여줬었는데 게다가 대표적인 황제주였죠. 그렇죠. 하지만 계속해서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20만 원대까지 내려온 LG생활건강. 계속해서 버티면 언젠가는 그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지. 전문가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도 비교적 크시고, 그다음 올해 지금 보유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니까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주가 이제 빠졌다 가지고 계속 밑에서 손절하다 보면 막말로 이제 계좌가 걸레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니까 좀 더 인내를 하셔라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작년하고 이제 재작년이 실제 가장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 영업이 발표치가 2,800억이고 재작년 1,700억이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3,000억대를 회복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설령 인계집 예상치도 아마 그 가이던스도 지금 낮게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뭐 컨센서스도 지금 낮게 지금 제시를 했을 것이고, 그럼 지금 현재 예상이 3,700억 정도 지금 예상하는데 최소한 뭐 4,000억 이상 올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실적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움직이죠. 특별한 재료가 없으니까. 뭐 성장주도 아니고 뭐 하니까요. 현재 시가총액이 3조 8천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는 그 지난달 2월 달에 주가가 27만 원이면 거기에 저점이 맞습니다. 더 이상 크게 빨 자리가 없어요. 이번에 지수 밀리면서 저점을 깨다 보니까 거기서 손절성 물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주식이란 것은 뭐 개별주가 됐던 대형주가 됐던 이런 식으로 거래가 감소하면서 찌글찌글 전립선형 패턴 만들면서 흘러내리게 되면 기간주 중에 더 길어진단 말이죠. 근데 어차피 이제 주가 좀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이번에 장 무너졌을 때 저점을 깨고 한번 쑥 밀었다가 여기서 이제 악성 매물을 완전히 소화하고 나서 이제 터닝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기간주이 짧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3월 초에 대량이 터지면서 주가 지금 급락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털린 물량은 더 나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 홀딩 하시고 나중에 이제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2분기 지나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전 개인적으로 4월 달 중순 정도 넘어가게 되면 주가가 다시 30만 원까지 일단 회복을 하지 않겠나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홀딩 하시고 좀 더 인내하시고 사신 가격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작년에 박스권 상당히 얼마입니까? 35만 원이죠. 예, 그 정도 오게 되면 일단 절반이라도 현금화 하셔가지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자라는 전략인데 현재는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35만 원 전후까지 반등 들어올 때까지 좀 더 인내를 하시고 좀 홀딩 하시고요. 그렇다 지금 뭐 다른 거 들어가가지고 특별하게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또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급등이 심하니까.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기업이 올해 턴어라운드 원년에 해가 되고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요. 홀딩 하시고 말씀드렸던 그 가격까지 33만 원, 35만 원 정도에 그때 이제 좀 현금화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G 생활건강을 살펴드렸습니다. 김홍반 전문가와 함께 진단 내용 들어보면 확실히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는 종목 못 견디겠다 싶어가지고 별 생각 없이 엥 하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손실이 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손실액이 너무 커지게 되니까요. 사실 이렇게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건 뭐 추가적인 낙폭이 더 나오기가 쉽진 않잖아요. 여기서 보유하다가 이제 기회를 잘 노려봐야 되겠죠. 네, 오랜 기간 이미 고생하셨으니까요. 이 고생 끝에 꼭 빛이 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김영환님, 2차 전지가 너무 빠지네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소킹님이 멘탈 단단히 잡고 계시네요. 2차 전지 100기 드는 순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투항은 없습니다라고 정확히 못 박아주시네요. 네. 자, 그리고 이 포스코 퓨처엠이 또 종목 진단이 제가 보이는 것만 두세 개가 또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네. 포스코 퓨처엠이 거의 오늘 랭킹쇼 채팅창을 네. 가득 채운 가운데 복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빠지지 않는 네이버 네. 오늘도 와. 올라왔습니다. 해피님, 네이버에게도 봄날이 올까요? 그래요.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포스코 퓨처엠인데 항상 채팅창에 단골 손님은 네. 네이버죠. 네이버도 좀 잘 가야 될 텐데 말이죠. 확실히 얼마 전부터 언급을 자주 했던 AI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니까 네. 네이버도 이제 탄력받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휘고님. 휘고님. 오늘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네요 라고 하셨고요. 또 지뚜님의 GS건설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수익내자님, 6개월 동안 잘 견뎠던 포스코 퓨처엠 어쩌해야 될까요? 맘 졸이지를 않는 편인데 간만에 쫄린다는 표현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아무쪼록 뭐 저희 진단을 더 가볼 텐데, 네. 여러분이 오늘 많이 흔들리는 그 메타를 진단과 함께 김목만 전문가께서 잡아주실 겁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이번에는 김민님의 종목인데요. HJ 중공업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28,730원이고요. 비중이 좀 많아요. 30%입니다. 오늘 매도를 해야 될까요? 27,400원을 항상 못 넘는데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27,000원대 요 라인을 못 넘는 게 정말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모양입니다. HJ 중공업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좀 작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한창 탄력받았을 때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빨리 맞아요. 갔던 종목이죠. 그래서 그 가팔렸던 속도만큼 지금은 좀 답답한 흐름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조선주들의 탄력이 요즘에 또 붙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자, 전문가님, HJ 중공업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HD 중공업도 일단은 조선업방은 워낙에 지금 수출 통계가 지금 일정치가 않아요. 예. 근데 작년부터 보니까는 우리나라 그 15대 핵심 수출 품목 중에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가 비교적 전체 수출 대비 작년 고점이 한 7% 정도 차지했거든요. 예. 작년 그 여름까지. 근데 이제 가을부터 이제 수출 비중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기준에 했을 때는 전체 수출 비중이 한 3%까지 이제 감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이제 거기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더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저점은 좀 확인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다고 또 이제 고점을 또 바로 돌파하고 그런 패턴은 단기간에 나오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정 물량은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단기 자금,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작년 9월 10일 날 고점 찍고 나서 지금 추세 보게 되면 여기서 걸린 거죠. 오늘 오전에 살짝 돌파를 했다가 지금 윗골이 나오면서 여기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120에서 이탈하고 이제 바로 살린 것은 긍정적이고 이제 거래가 좀 약간 지금 아쉽습니다. 거래 대금도 안 나오고 거래량도 지난달 대비해서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만은 지금 만족할 수준 아니에요. 오늘은 일단 그대로 보시고 어제 오늘 이제 거래가 크게 안 터졌으니까 월봉 봐서는 아마 이번 달 말까지 좀 더 좀 올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체로 큰 거래가 안 나와서. 그랬을 때 위쪽으로 올려주게 되면 매수가가 지금 28,700원이니까 우선 직전 고점까지 한번 보세요. 3만 원, 3만 1,000원, 3만 2천원 정도. 최고치 3만 4천원인데 그 라인까지 보지 마시고. 근데 종가상으로 만약에 3만 3천원을 거래 증가하면 장악한다. 뭐 다음 주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이제 최고점 돌파를 한번 할 겁니다. 예, 근데 3만 1,000원, 뭐 2,000원 가서 거기 또 윗골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린다 그러면 단기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매수가 언저리에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홀딩. 다음 주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3만 한 1, 2,000원에서 차익 이후에 다시 보는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HJ 중공업을 살펴드렸습니다. 이 대응 전략을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 이대로 실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조선주까지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또 별빛님 종목 상담 신청이 워낙 많아서 그런가 내 건 안 되네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떤 종목 남겨주셨을까요? 네, 그거 좀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미미정님, 저도 몇 년 보유 중인데 비중이 높아서 매수가 고민이 됩니다. 어떤 종목 이야기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야님은 예. 그나마 삼성전자 18만 원은 안 깨져서 딴짓하고 계시다. 네. 그래도 그 지수가 뭐 오후장에 낙폭을 더 키우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딱히 그렇진 않고 네, 계속 다시 5,500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줄여가고 있습니다. 자, 복종이님 오셨는데요. 조금 늦어서 앞에 따라잡느라 지금 채팅창에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서 그리고 오세요. 송이님, 예쁜 앵커님, 은은한 파스텔 색상이 잘 어울리시네요. 색상이 뭐든 뭐 잘 어울리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 이렇게 많이 한 종목이 올라온 거 처음인데요.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도 절반 이상이에요. 진단 요청 오는 것 중에. 네, 정말 지금 호밖에 안 보여요. 이따가 저희가 마지막에 포스코 퓨처엠 얘기는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포스코 퓨처엠 이외의 종목들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코멘트를 꼭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그리고 승한파파님은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상. 저도 제일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하늘색. 하늘색. 네. 맞아요. 하늘색 왠지 보면 가슴이 좀 편안해지는 게 있으니까요.
자, 곤양고면미님 한 번 더 하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벌써 저는 뭐 알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자, 그 종목 전에 네. 먼저 한 종목 더 보고 갈게요. 좋습니다. 먼저 DS 단석부터 보겠습니다. 네. 피고님의 매수가 25,8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네요. DS 단석 어제 22,0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다시 25,800원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김문만 전문가님, DS 단석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자, 그 DS 단속도 일단 바닥은 나왔다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적이 작년 대비 올해는 뭐 최소한 뭐 한 50% 이상 영업이익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더 이상 이제 크게 빨자리 없어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거래가 이게 많지가 않죠. 예. 그래서 어제 그저께 이제 100만 주 일단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저점을 일단 확인하고 특히 121선을 지금 두 번째 장악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요. 사신 가격까지 일단 반등 들어올 것 같아요. 다음 주 이후 아니면 다음 달 초? 뭐 그 정도의 추가적인 반등 들어왔을 때 25,000원 매수가 전후입니다. 25,000원, 26,000원 거래 좀 터진다 그러면은 작년 고점이 28,000원 라인인데 그 정도까지의 좀 반등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뭐 실적으로 보나 뭐 다른 뭐 재료로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홀딩 하시고 단기는 그 정도 가격에서 현금화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중장기를 보신다 그러면 올해 1분기 일단 실적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많이 증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약간 중기적으로 뭐 3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DS 단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한때 폐배터리 관련된 기대감이 꽤 컸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차트를 좀 넓게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떨어져 있었네요. 네. 그래도 바닥은 나온 것 같다는 판단, 앞으로를 좀 주목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승한파파님, DS 네. 단석 공모가에 사서 38만 원에 파셨다고. 예. 우와. 와, 그때 처음에 상장했을 때 초기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고요. 그렇죠. 그때가 한창 뭐 2차 전지 광풍이 불고 이럴 때여서 기대감도 많고 주가도 굉장히 높았던 종목이죠. 지금까지 많이 떨어져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포스코 퓨처엠을 이따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다 했는데 다른 2차 전지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엔 에코프로 그룹주가 예. 또 올라오네요. 거기다가 천모가 천모. 확인됩니다. 네. 청개구리님, 캣테디님, 동물 아이디 갖고 계신 분들이 천보를 많이 보유하시네요. 자, 그리고 OCI 홀딩스. 확실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문의가 요즘에 많죠. 그래서 특별한 케미님의 요 종목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이거 며칠 전에 봐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람 테크놀로지도 네. 치즈님께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잘 자람이라고 그렇죠. 또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아마 사간가 들어가고 이랬어 저희가 봐드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또 복종희님은 하늘색을 원래 좋아하셨는데 주식 네. 때문에 싫어졌고 원래 빨간색을 싫어하셨는데 20년 전부터 빨간색이 좋아졌다라고 또 남기셨어요. 참 이게 있어요. 저도 사실은 파란색을 더 좋아하고 빨간색은 너무 강렬해서 제가 뭐 입고 다니는 일도 많이 없었는데 주식 시장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니까 빨간색 보면 제가 뭐 소화하진 않지만 그렇죠. 괜히 뭔가 흐뭇해지고 맞아요. 이런 게 좀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이야기 천년지기 님이 물어보셨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을 향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박원전님의 유튜브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오늘 그 원전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도 들어봤고, 오늘 급등하고 있는 대우건설 뭐 이런 대표적인 원전주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G2파워 보겠습니다. G2파워는 매수 가격이요 1,400원입니다. 비중이 10%고요. 지금 11,980원. 주가가 일단 손실을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G2파워 잘 가주다가 좀 미끄럽다가 다시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방향성을 읽어봐야 되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G2파워 얼마 전에 나왔던 저 고점 부근 확실히 넘겨갈 수 있는지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 정부 뭐 에너지 고속도로 또 수혜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올해 실적이 강급 공사를 많이 받으니까 정부한테 이제 수주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상 영업 전망치 보니까 한 100억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상도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시가총이 2천억이니까 좀 중기로 보시면 뭐 추가적인 내일 일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주봉에서는
여기에 이제 박스가 상단이죠. 그러니까 13,000원에서 11,500원. 여기가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보통 2023년도부터 지금 한 3년 동안 이 구간에서 돌파 시도를 못 했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는, 그러니까 정부 정책 관련 종목군들이 빠르면 뭐 이번 달 말 아니면 뭐 다음 달부터 서서히 이제 반영이 됩니다. 정부 정책 테마 종목군들이. 예, 그래서 아마 좀 돌파 시도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항상 직전 고점까지 보시는 거예요. 13,000원 돌파 또 돌파 못한다 그러면 거기서 한번 끊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종가상으로 13,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3년 동안 이어졌던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하는 그런 구간이니까 최고점의 오른쪽 어깨, 그러니까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 2차 목표가 설정하시고 조금 좀 홀딩에 나가시면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중기 홀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2 파워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단기 중기로 이대로 보유해 보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죠. 네,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퓨처 거래량이 너무 많다라고 네. 부자영님 남겨주셨고요. SK 이노베이션, 세아 베스틸 지주까지 다양하게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박미경님은 2차전지는 그냥 1년 적금했다 생각하고 길게 보고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효건님, 포피오 공부하시는가 봐요. 라고 KW촌님께 질문하셨고요. 박미경님이 2차전지 비중이 좀 많이 있군요. 자, 소희님, 그 수제커의 의상 색깔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들을 계속 가볼게요. 시간이 점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오늘 또 많이 거론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코스닥의 2차전지주들이 조금 흔들리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D&D 파마텍 살펴보겠습니다. 이선민님의 종목이고요. 뭐 D&D 파마텍 다들 뭐 아시겠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동안에 좀 쉬어가나 싶었는데요. 오랜만에 이런 급등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D&D 파마텍 매수 가격이 86,500원입니다. 10% 비중이신데 수익 났을 때 더 큰 수익을 보고 싶어 안 팔았었더니만 이거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목표가를 얼마까지 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D&D 파마텍의 앞으로 목표 주가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D&D 파마텍 그전에 워낙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어서 욕심내려다가 다시 또 손실을 받았고, 그리고 오랜만에 급등입니다. 자, 그럼 D&D 파마텍 지금부터는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약주의 특성상 이제부터는 이제 이 기업도 이제 저점에서 10,000원에서 작년에 뭐 한 10배 가까이 올랐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좀 승고리 조정이 지금 4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기업은 제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것이고, 그러니까 120 있어요. 이제 120은 8만 원. 그러니까 8만 원을 이제 다시 한번 이탈한다 그러면 또 주가가 좀 늘어집니다. 예, 오늘 딱 그 맥점에서 120에서 되돌림 판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월봉에서는 언제죠? 작년 11월 고점 찍고 나서 지금 이번 달까지 4개월 연속 조정이지 않습니까? 4개월 조정 구간에서 월봉의 10개월을 안 깨고 지금 정확히 아래꼬리 주고 터닝이 나오는 패턴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뭐 추가적인 거래가 나온다 그러면 최고점이 한 11만 원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 좀 할 것 같아요. 만약 이번 달에 안 그렇다 그러면 뭐 다음 달에 지금 4개월 동안 쉬면서 10개월을 안 깼다는 얘기는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엿보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후에 이제 8만 원만 안 깨면 그대로 홀딩에 나가시고, 단기적으로는 11만 원이 여기 장기 추세의 저항이에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그래서 밀린 거거든요. 예, 11만 원 돌파를 해버린다, 종가상으로. 그러면 한 13만 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 주가 추가적으로 늘리고 높이시고, 거기서 다시 또 매물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한번 단기로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은 그동안 올라오면서 보게 되면 계속 막 꾸준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한 차례 올리고 뭐 한 달 쉬고 또 일주일 올리고 또 한 2달 쉬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요. 계단 형성 패턴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1만 원 완전 장악 시에는 뭐 13만 원 라인까지 일단 보시되, 거기서 다시 한번 거래 터지면서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D&D 파마텍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늘
이 레키쇼 시간에 유독 많이 들어온, 그리고 아마 레키쇼 통틀어서 하루 동안에 제일 많이 들어온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다름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이죠. 앞서 포스코 퓨처엠과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포스코 퓨처엠 진단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포스코 퓨처엠의 지금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독종 패밀리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눈 하나 깜빡이지 마셔라. 이 말씀 드리고요. 오늘 지금 순환매 장세에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오니까 안 그래 2차전지 쪽 수급이 좀 빠져나온 가운데서 약세인데 오전 새벽에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 이제 우리 이제 언론 기사는 이제 점심시간에 나왔어요. 예, 미국에서 중국산 흑연을 끝내 못 버린다 이런 기사 나왔죠. 예, 원문 기사는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 5시에. 그러니까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작년에 중국산 흑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지금 기존의 40%에서 160%까지 높여서 이제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이 무역위원회에서 이걸 부결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부결. 왜 그러냐면 중국산 흑연이 전체 배터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거든요. 우리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까지는 중국산 흑연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중국 흑연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아직까지 90%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세를 지금 또 160% 때려버리면 예, 당장 고관세에 따른 배터리든 다른 관련 산업에 대한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는 얘기죠. 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일단 부결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관세를 기존에 부과했던 걸 부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부과하려고 했던 것이 예, 무역위원회에서 이제 부결돼가지고 그 영향 때문에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흑연 관련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예,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 안 밀리거든요. 약간 좀 심한 것 같아요.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여기 지금 기사 또 내용 보시면 지금 고관세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미국은 중국산 음극재에 대해서 예, 우리나라 제품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최소 35% 40%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음극재가 이제 10 내지 1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또 301조 무역 관세에 대해서 이제 심사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대상이 아니고 아마 중국 관련 기업들이 타겟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주가 하락은 좀 다소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저는 생각되고요. 일단 장기적으로는 작년 6월 달 저점에서 아직까지 하락 트렌드를 이탈 안 했습니다. 설령 다음 주에 좀 이탈한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1월 달 저점은 크게 이탈 안 할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울러서 올해 이제 지금 3분기 말이잖아요. 3분기 말이죠. 1분기 말. 예, 그러면 이제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이건 전 단기적인 악재라 보고요. 실적이 우선인데 2분기 같은 경우는 1분기까지는 실적이 지금 예상치가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도 4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흑자전환 되는데 금액은 크게 안 늘죠.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2분기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이 2분기 아닙니까? 4월 달. 2분기부터는 실적이 계속 우상향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 하시고 작년에 여러분들 우리가 돌이켜서 보게 되면 1년도 안 걸렸습니다. 작년 4, 5월 달이 저점이지 않습니까? 거기 95,000원 뺐을 때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저희가 강력 정면 돌파했지 않습니까? 지금 주가가 그러나서 26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20만 원대인데 19만 원. 여기서 여러분들 흔들린다? 그럼 주식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단기로 안 모으신 분이다 그러면 오히려 비중이 안 크시다 그러면 오늘 바로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거래량 증감 여부를 보고 저점 매수 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을 보더라도 어차피 이제 이번 달에 조금 눌림을 주는 것은 예상했던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월봉의 35개선 저항이고, 그죠? 지금 피하는 건반 패턴이죠. 1양 2음, 2양 1음. 월봉이 지금 10개월선 지지 구간이어서 저는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번 달은 월봉이 이랬을 때 아래꼬리 작업을 하지 않겠나 싶고, 예, 빠르면 4월 달에 다시 한번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빠졌다야 지금 홀딩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 데이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홀딩입니다. 강력. 네, 포스코 퓨처엠에 이어서 남은 시간 1시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오후장의 전략 간단히 좀 전해주실까요? 자, 일단 5호장은 다음 주가 아마 그 유가 상승,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캔들을 봐서는 다음 주에 변곡점을 갔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시장 만기가 지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중국 시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주간인데, 다음 주 한 중반까지의 지금 변동성은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증시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제도 공개 방송에서 그런 말 드렸어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3월달 이러한 리스크가 일단 현 시장에 다 반영됐다 보는데, 이제 타이밍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나,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 반대 매매하고 개인 투자분들, 그 다음에 스탁론 반대 매물,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에요. 단지 1차 밀고 나서 여기서 그냥 바로 V자로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양 한번 눌렀기 때문에, 누르고 나서 반등 주고 뭐 들림 쌍바닥이라든지 아니 뭐 쓰리바닥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점이 높은.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타이밍 싸움이에요. 타이밍 싸움.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변동성 예상하시고 네, 분할로 접근하시고 일단 5호장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유가가 지금 안 빠지니까 뭐 아랫꼬리가 길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다음 주 중반까지는 오늘도 마찬가지고 좀 소극적 대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봉만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이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랭킹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 가지 더. 오늘은 2시간의 종목 진단 기회가 더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11시까지 미스터 진단도 꼭 함께 보시죠.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주말 잘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